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유타입니다. 오늘은 일본 생활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일 부부로서는 4년 차인 한국 남자인 제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에 살고 있기에 겪게 되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소통입니다. 만약 구독자님들 중 일본 여자와 교제했던 적이 있으시거나 현재 교제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감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일본 여자는 어떤 질문을 받으면 yes or no로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답변의 뉘앙스를 띤 간접적인 말로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와이프랑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오늘 저녁 스시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이라면 그래 스시 먹자 라는 yes의 대답이나 오늘은 딴 거 먹자 라는 no의 대답이 예상되지만 일본 여자는 오빠 스시 먹고 싶어? 라는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스시를 먹자는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싫다는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하나 더 구체적인 예를 제 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일본의 미니밴 자동차를 사기 전에 8년 된 2016년식 중고 벤츠 C클래스를 탔었는데요. 출산이 임박해져서 급히 자동차가 필요했기에 저 혼자 차를 보고 와이프에게 전화로 중고 벤츠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전화로 오빠 벤츠 타고 싶어? 라고 했었는데요. 와이프의 이 말은 여러분께서는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스시는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고 벤츠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뉘앙스를 넣은 표현으로 돌려서 대답을 하는 일본 문화가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 와이프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돌려 말하는 것은 연애 7년차, 결혼 4년차인 지금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제가 와이프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 질문 형식보다는 답이 보이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슈퍼에서 파는 연어스시가 먹고 싶어, 이렇게 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만약 와이프가 스시 말고 다른 게 먹고 싶다면 그럼 나는 슈퍼에서 파는 소바 먹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내용을 보고 구독자님들은 에이 나유타님, 모든 대화가 돌려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본 여자들과의 대화의 80%는 위의 예처럼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돌려 말하는 돌려 말하기 대잔치라고 제가 보증 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와이프와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 가끔 한국 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할 때에 한국 사람은 뭔가 말이 잘 통하는구나 하고 느낀 적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시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일본처럼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기 쉽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 입힐 만한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돌려 말하는 문화 안에서 자란 일본인 와이프와의 소통이 한국 남자로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은 거주지라는 주제입니다. 국제 부부들은 각자 서로 살아온 나라가 있고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저희 가족은 일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당시에 와이프와 어느 나라에서 살 건지 의논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평생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와이프는 몇 년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는 했었지만 평생 한국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잘 협의했고 현재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만 거주하고 있다 보니 와이프와 협의할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불편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부분 첫 번째는 행정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에는 은행 관련 업무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었는데요. 일본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일이 없기에 가끔 필요한 경우에 확인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지날 일도 없을 뿐더러 은행에서 아주 쉽게 재발급도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특히 일본에서 취업이나 전직 활동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면 대학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부모님께 요청해서 EMS로 서류를 받은 기억이 있네요. 두 번째는 경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같이 30대 중반의 한국 남자라면 주변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텐데요. 일본에 있다 보니 한국 지인들의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이 나유타님, 요새 비행기 값이 엄청 싸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아무리 싸다고 해도 경비로 60만원은 기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조사 관련 연락이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오는데요. 제가 누구의 결혼식에는 참여했는데 누구의 결혼식에는 참여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지인들의 뒤에서 당연히 나오게 되기에 행사에 참여하기에도
참여하지 않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정말 신세를 진 선배가 있어서 초대받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한국은 공휴일에 열리는 행사지만 일본은 평일인 경우도 존재하고 이제는 유타가 태어나서 가기에 부담이 가기에 더 어렵게 되었네요. 또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나 후배에게 연락이 오거나 친척 형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한국이라면 간단히 평일 저녁 맥주 한잔 마실 수 있겠지만 일본에 살고 있기에 이런 소소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네요. 와이프는 제가 한국의 행사에 초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돈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풀러 다녀오라고 하지만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어느새 훌쩍 가장이 되어버렸기에 와이프에게 책임감 없이 쉽게 다녀온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제 의견과 와이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장래에 일본에서 쭉 사는 것을 원하는 와이프가 있기에 한국의 지인들 사이에서의 제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과 한국에서의 인연을 보다 소중히 할 수 없다는 환경에 있는 것이 일본에 거주함으로써 불편하다고 생각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언어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제 가족분들이시라면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나라의 언어가 유창해져서 상대방 나라의 언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내가 일본어 열심히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언어에 대해 부담 주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 아들 유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 입버릇처럼 만약 아이가 생기면 일찍 결혼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도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손주가 보고 싶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10년 이상 기다리셨던 아버지가 드디어 제 아들이자 아버지의 손주인 유타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기에 아버지가 아직 유타를 만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는 이상 자주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 와중에 한국어를 못해서 만약 아버지랑 대화도 되지 않아 제가 하나하나 다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가도 일본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처가댁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이 제가 제 와이프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속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와이프는 가족을 위해 풀타임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도어투도어 왕복 3시간 되는 거리에 출퇴근을 하면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또 그 나라에 살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언어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사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가족 간에 같은 언어로 능숙하게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이 아닌 외국, 일본에 살면서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어그로성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지만 실제로 불편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점이 90이라고 하면 불편한 점이 10 정도일까요? 첫 번째 주제인 의사소통은 보다 많은 대화로 풀 수 있고 두 번째 주제인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인연만큼 소중한 일본의 인연에 집중할 수 있고 세 번째 주제인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과 와이프 가족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양가 모두 어느 정도 완고한 성격의 집안이기에 서로 배려하는 딱 좋은 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유타를 만나러 일본에 오시는데요. 브이로그를 찍어서 멤버십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월 1,000원짜리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